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혹시요 대리 운전하는 의원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분입니다. 독실한 불자세요.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진실한 불자인 할머니로부터 신심을 물려받은 이종배 의원. 그는 아침마다 봉은사로 새벽 기도를 나가는 성실한 불자다.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도전한 그에게 부처님 도량은 오롯이 스스로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됐다. 불법에 눈을 뜨게 해준 소중한 인연, 그리고 108배 신봉자인 그가 말하는 절수행 이야기까지. 부처님 안에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온 이종배 의원의 신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피 주인공은요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 유럽 쪽 얘기인가요, 혹시?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나 봐요. 대리운전하는 의원님이시라니 참 생소해요. 네, 네. 의원님 얘기 맞지요? 예. 네, 맞아요. 우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지금 시의원 되기 전에 네. 4년 정도 대리운전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시의원 되고 나서는 이제 솔직히 이제 많이는 이제 자주는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예. 제가 이제 그 사법 시험을 한 6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공부를 하다가 예. 지금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사법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잖아요. 예, 폐지되고 이제 로스쿨로만 예,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근데 이제 로스쿨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공정하게 뭐 서민이든 누구든 공정하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있는 사람, 기득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제도라 가지고 누구든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그다음 이제 사회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사회 운동에 뛰어들고 나서 이게 벌이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그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회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이제 활동비, 생계 그렇죠. 목적으로 예. 대리운전을 쭉 이제 했었었고, 사실상 제가 이제 시의원 되기까지 대리운전이 어떻게 보면 대리운전이 없었다면 저는 시의원을 못 됐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저한테는 꼭 그런 뭐 시의원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또 대리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죠. 정말 TV에서 볼 수 없고 정치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서민들 힘드신 분들의 네. 그런 애환이나 정말 그 힘든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었죠. 와, 진짜 이게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그럼요. 국회에 가고 시의원서부터 국회로 가셔야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 걸 다 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맞습니다. 그죠, 스님. 지역민을 잘 알아야 네. 지역민을 대표하죠. 맞아요, 스님. 그냥 모르고 어떻게 대표? 요것만 가지고 하면 안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시의원 출마할 때도 사실은 직업란에 뭐 대리운전, 재산 제로 예. 이렇게 쓰셨다고요. 예, 예. 진짜예요? 예, 네. 예. 대리운전을 이제 적어냈었는데, 예. 예, 보통 이제 뭐 이런 그 선거에 예. 후보 하시는 분들은 이 스펙이 좀 화려하거든요. 화려하죠. 예, 화려한데 없는 스펙도 막 그냥 만들잖아요. 쓸모없는 예, 거, 예. 쓸모없는 거.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직업란에 대리운전 기사를 적어내니까 거기 이제 뭐 심사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막 화들짝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직업란에 용기 있게 네. 대리운전을 적어냈느냐 뭐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그런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걸 많이 평가를 해서 이번에
예,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 이제 그 기초자치위원 뽑을 때 예, 예. 처음 아니에요? 대리운전 재산제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 이제 많아질 것 같은데 스님 제 예. 생각에는. 그래서 가끔씩 뭐 택시 기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도권에서 잘 이렇게 저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뽑질 않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청소하시면서 지역 예, 민원을 예. 소통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국회에 가서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예, 그 서민을 대변하고 예, 약자를 맞습니다. 대변하고 뭐 그런 좀 이제 사회가 와야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차차차차 올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맞습니다. 실천이 우선이 되는 시대. 그렇죠? 우리 의원님을 계기로 예. 우리나라 정치가 좀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의원 임기 첫날에도 대리운전을 하셨다던데 이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하고 뭐 사실은 잘 요즘은 이제 또 의정 활동 바쁘고 해가지고 네.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다짐했던 게 초심을 잃지 말자. 제가 이제 생각했던 초심은 정말 그 제도 그 어떤 정치 기성 정치인들은 볼 수 없는 걸 저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많이 그렇죠. 경험을 했고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그냥 존중을 해주되 우리 제도권, 힘을 가진 제도권은 없이 살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좀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해서 좀 그분들도 같이 잘 살 수 있게 더불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제도권이라는 걸 절실히 대리운전하면서 네. 이게 불교죠. 예, 깨닫게 돼가지고 그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내서라도 대리운전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사회적 약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좀 시간 내서라도 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 그러니까 이게 현장을 뛰시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분들의 그 어려운 거를 들으시고 네. 거기를 또 반영하시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특히나 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가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한 날만 올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코로나 예. 네, 그래. 예, 코로나 때 참 그때 제가 대리운전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참 어려운 분들 많이 그래요. 듣고 정말 저도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맞아요. 이종배 우리 의원님은요, 원래 저 TV에서 자주 뵙던 그 의원님들하고는요, 좀 결이 다르죠. 다르시네요. 당선되고 나서요,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셨다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크게 실감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회 활동했을 때 활동들이 비슷하게 이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뭐 시의원이다 뭐 이런 크게 실감은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작년 당선될 때 45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제대로 돈 한번 못 벌어보고 또 결혼도 못 해가지고 계속 그 어머니 걱정만 끼치다가 이번에 작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 기뻐하시는 걸 보고 비로소 이제 좀 불효를 이제는 조금은 좀 덜 할 수 있게 돼서 참 좀 그랬었고 또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면 약간 실감도 나고 뭐 그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딴 거는 뭐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예. 맞아요. 네. 아까 멋진 말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부나 제도는 사실 기득권은 정부나 제도가 챙기지 않아도 본인들의 권리나 이익은 스스로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민들은 챙기기 어렵잖아요. 어렵지. 예. 예, 그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또 의원들의 정치의 목적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히려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제도들이 대부분이 그런 기득권들을 위해 편의를 위하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너무 참 아이러니죠,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래 그걸 보는데 우리 의원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예, 너무 예. 감동을 받는 것 아유, 같습니다. 아유, 아마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 저런 분들이 정치해야 돼 맞아요, 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막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가요. 예. 작년에 공천 신청을 하고 예. 새벽마다 보훈사에 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정말 간절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40대 뭐 중반이 되면 어느 정도 기반도 잡고 또 효도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뭐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또 직업도 없고 저 나름대로 제 개인 인생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버틸 수 없겠다라는 대리운전 해가면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이 사회운동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또 현실적인 생계라는 문제는 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가치 있는 사회운동을 같이 하면서 생계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주변에 권유도 있었지만 한 출마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이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때 만약 안 됐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딴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 사회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나름 헌신하고 투쟁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어떤 외부적인 생계라는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생각하니까 참 미련도 남았고 절박했었고 그래서 봉원사 가서 정말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을 정도로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 예불도 하고 시간만 나면 가서 계속 기도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아유, 네. 우리 그래서 갚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저 부처님은 간절하면 들어주셔요. 예, 맞습니다. 갚여 주신 것 같아요. 갚이 주신 거예요. 네. 오늘도 또 아침에 그 봉원사 가서 또 1시간 절을 하고 왔다고요. 예. 네. 참 절을 하면 저는 이제 절 신봉자인데요. 네. 참 특히나 이 새벽에 예. 할 때 이렇게 가서 이제 절을 할 때 정말 이게 뭐 실제 말로 필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예, 정말 이 몸과 정신과 모든 게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그리고 생각이 딱 떠오르고. 예, 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정치하다 보면 정말 항상 걱정이 시달리거든요. 온갖 그렇죠. 걱정이 예, 시달리는데 절을 하고 나면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뭔가 이제 힘든 것도 이겨낼 수 맞아요. 있어. 네. 자신감도 생기고 또 1시간 정도 절을 하면 정말 이게 건강에 좋거든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이 절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맞아요. 텐데 네. 이게 또 건강해지니까 또 자신감도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 겸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참 좋구나라는 그래서 좀 빠지기도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매일 가려고 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종배 의원님은 네. 108배는 물론 1000배, 3000배까지 하셨다고. 네. 와, 3000배 하기 어려운데요. 그거 하면 꼭 이루어지더라고. 네. 저는 이게 참 이제 기도 중에 절을 하는 기도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맞는 것 같고 이제 제가 고시 공부를 하다 고시 공부가 참 힘들 과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이제 합격까지 못했는데 그 과정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뭐 방황도 하고 마음도 뭐안 잡힐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이제 절박했었죠. 이제 계속 시간만 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그 고시원 방에서 예. 100일 동안 3,000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5월부터 해서 5, 6, 7, 7월, 5, 6, 6, 7, 8월 초에 끝났을 겁니다. 100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100일 동안 한 적도 있었고, 또 뭐 이제 1000배 100일 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게 이제 힘들 때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 이제 의지하면 또 삶에 큰 힘든 고비나 또 위기가 왔을 때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절의 효과를 또 온몸으로 체험하셨다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워낙 이제 절하는 걸 제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108배 기사도 많이 뜨고 그런 걸 열심히 보는데 이 절을 할 때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세래요.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이걸 이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제일 사람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플 때 오히려 절을 하면 무릎이 낫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게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오히려 관절에 힘이 들어가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예. 약해지는데 이 하체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기면 이 오히려 관절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보호되고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해야지 싶어서 이렇게 막 무거운 역기 같은 건 헬스장 하면 오히려 또 하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절 운동이 가장 무릎에 저는 오히려 이제 좋은 운동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올라오면서 하체 운동도 되고 또 이 짚을 때 이 은근히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상체 운동도 되고 복근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매일 1시간 동안 100일 정도 하면 여기 왕자가 확 생겨버립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도 절 운동을 하면 되게 이게 좋고,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저는 전신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고, 조금 절만한 뭐 운동으로 만약에 저는 기도도 같이 하지만 운동으로 봤을 때 이 108 절 운동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 좋은 게 거고. 없네요. 그리고 뭐 유명인들도 이렇게 기사 보면 뭐 108회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여성분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많이 권장드립니다. 예, 그야말로 108배 절 예찬 논자시. 예, 네, 예.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108배는. 네. 예. 이종배 의원님은 어떻게 근데 처음에 불교하고 인연이 되셨어요? 아, 예. 저희 이제 그 할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지금 불자시고, 불교의 네. 불자시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렇죠. 절에 접하게 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고시원에 있을 때 지방의 고시원에 있을 때 그때 불교를 깊이 공부하신 거사님이시죠. 근데 그분한테 불교 그때 이제 지방고 그분은 이제 뭐 그 요양은 아니고 그냥 쉬러 잠시 머리 식히러 오셨었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이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알게 됐고 그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금도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믿었지만 더 이제 더 독실하게 예. 그야말로 그분이 선지식이네요. 네.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도전하시게 예. 됐죠? 저는 사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경찰서만 갈 일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법조인, 변호사 어떻다, 판사, 검사 어떻다 이런 거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취업을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많이 이제 고민하는 찰나에 전문직으로 좀 이제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왕 시험 공부를 뭐 할 바에 좀 더 이제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제일 어려운 사법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뭐 그냥 좀 그런 계기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사시 공부한 게 2년이 돼가지고요.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한 9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하게 된 것도 저는 그전에는 뭐 시위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뭐 어디 뭐 기자회견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했었는데, 이제 불공정한 로스쿨이 도입되고 공정한 서민의 자식이든 돈이 있든 부모 배경이 어떻든 누구든 기회가 주어져 있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죠. 예, 판검사, 변호사가 됐으면 그런 공정한 사법 시험이 없어지는 걸 보고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런 공정한 사법 시험을 없애고 돈 많고 빽 있는 그런 자제들만 유리한 왜 로스쿨을 이렇게 가지? 이 사회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이제 사회 운동에 이제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법 시험이 그렇게 계기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때 그 로스쿨을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취지는 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네. 또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전문가들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예, 그 사법시험은 이제 1년에 뽑는 인원도 적고 네.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어렵다. 예. 뭐 그렇게 대부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후에 이렇게 계속 로스쿨 제도가 이제 정착화되는 과정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우선권이 주어지고 네. 또 로스쿨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일반 서민으로는 다니기 어려운 맞습니다. 이런 게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취지하고는 좀 반대로 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시 공부하시다가 이제 사시 폐지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민활동을 이제 예. 시작하게 된 거네요. 예, 공정한 우리 사회는 공정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야 공정해야죠. 약자나 서민한테도 기회가 가고 그렇죠. 꿈을 꿀 수 있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법 공부한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아,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목소리 낼 그런 기회가 많고 또 지금 이제 시의원도 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에 있어서도 뭐 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법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사법시험 합격은 못했지만 그렇죠. 또 사법시험 공부했던 기간이 또 헛된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었네요, 그죠? 예. 지나가 보니까 정말 그거 자체가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왜 했나 한 게 인연 때문에 그거 된 것 같아요. 이종배 의원님도 그냥 사법고시 공부한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예, 맞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고소, 고발 아. 엄청 하셨다던데.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법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그 시민사회 하면서 가졌던 10년간 소신이 뭐냐면 우리 사회는 공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약자든 없는 사람도 기회를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네, 그 소신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법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 법이 물렁하고 봐주고 맞아요. 돈 없고 힘 없는 약자한테는 가혹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힘 있고 권력자들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수사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처벌도 안 되고 네.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다. 그래서 공정하죠. 예, 좀 고소고발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법이 들으면 네. 우리 고소고발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위에 자기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게 이익, 조금만 침해받으면 고소고발하는 예, 맞습니다. 막 그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르시면. 저는 근데 그렇게는 고발한 적은 없어요. 네. 제 개인 때문에 한 적은 없고 대부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발 원칙이 있는 게 예. 일단은 이제 권력자가 대상이고요. 뭐 일반인이라든지 또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 권력자여야 되고 또 권력자라 하더라도 이제 불법을 저질렀어야 돼요. 막무가내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게 없는데 또 고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권력자고 법을 어기고 또 이게 또 고발이 되는 사건이고 또 공익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 사회를 보다 좀 정의롭고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성이 있으면 그렇게 조건이 있으면 예, 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렇죠. 예, 예. 선수 놔둬주신 거네요. 예, 저는 나름 그런 소신으로 좀 네. 했었습니다. 뭐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법을 모르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손해를 보기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감사한 건 이번에 이종배 의원님이 우리 불교 TV 방송국 민원을 싹 해결해 주셨다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떤 아니, 문제였죠? 당연히 뭐 그 해야 할 일을 했었었고요. 네. 그 이제 불교 TV에 이게 이제 그 주차하는 문제가 좀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너무 주차장이 작아서. 예, 작아서. 네. 근데 보니까 여기 그 서울교육연수원 앞에 예, 그 건너 있잖아요. 평소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는 이제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공공시설이죠. 근데 공공시설이면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반면에 여기 공공시설인 서울교육연수원은 텅텅 비어 있고 주차 공간이. 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불합리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조례상 그래서 외부인은 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이 조례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주변의 주민들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예, 맞네요. 예,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좀 주차를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거요 법 공부 정말 잘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데 뭐니 해도 말이죠 법 중에서 최고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스님. 이제 법은 똑같은 법인데 네, 예. 그 세속의 법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보다 더 공정하고 예, 예. 보다 더 함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법으로 예. 규정해 놨죠. 예, 맞습니다. 근데 불법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생까지도 예. 꼭 필요한 모두 함께 행복을 위해서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 법이고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부처님의 법은 모든 생명체를 중심으로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네, 하다못해 저 지옥 중생이든 저 작은 벌레든 저 하늘의 천신이든 맞습니다. 누구나가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실천하면 보다 더 행복하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네. 지키지 않으면 하늘의 천신이든 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 부처님 법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가 모두를 포함하는 게 부처님 법이라면 예. 우리 이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인간 사회를 위한 법 네.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진짜. 그리고 이종배 의원님께서도요, 이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시켜준 분이 또 계시대요. 누구세요? 예,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법문을 많이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참 이게 저한테는 힘들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큰 힘이 되고 또 이제 스님들께서 하시는 설법들을 들으면 어떤 좀 이제 삶의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법회를 다니면서 많이 경청을 하고 많이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한 줄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예,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세 가지를 하면 살아가는데 참 어떤 행복함이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가 첫째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 예, 기도. 왜냐하면 이게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가 있고 또 그게 또 이루낼 때 또 성취감도 가지고 그렇게 이 인생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꼭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뭐 많이 이제 뭐 어떤 불법에 부족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현재로서 저게 깨달은 바는 모든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나 좋은 말 하면 좋은 말로 되돌아오고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봉사를 살아가면서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네. 되겠구나.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도 건강을 잃으면 그렇죠.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뭐 어떤 운동이 됐든 저는 이제 절 운동을 추천드립니다만은 어떤 운동이 됐든 정기적으로 꼭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운동 요 세 가지를 하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어느 순간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도되고 또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도 그게 다 봉사를 위해서 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봉사도 되고 또 가서 이제 절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게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구나.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걸 기도만큼은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게 사실은 없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 이제 금강경 독송을 가면 이제 계속 특히나 이제 이제 봉헌사에 가니까 우리말 금강경이 네,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이제 거기에 다 읽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가면 예, 계속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정말 존경심이 팍팍 가는 거 있죠. 이런 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정치하셔야 돼요.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맑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법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건요, 가피 아주 그냥 예. 공식 질문이에요.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부처집의 가피란?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께 발언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부처님께 발언하는 게 불태보리심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항상.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림 없는 불태보리심을 믿음을 가지고 정진을 하면 삶의 지혜도 생기고 궁극적으로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태보리심의 깨달음을 주신 게 저는
저한테는 가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말씀하시는 게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얻은 그 지혜와 같은 그런 네. 말씀을 그죠, 하세요. 네. 아니요. 아까 세 가지 기도, 네. 봉사, 봉사. 운동이라든지 불태보리심. 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직접 이제 이 사람들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실천하기 위해서 또 시의원도 하셨고. 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쭉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살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예. 실천하시는 네, 분은. 네. 그렇게 실천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하고요. 예. 그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불태보리심이잖아요. 야, 이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번 생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도 끊임없이 발언하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사바세계도 실천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스님. 우리 이종배 의원님은 네. 결혼하셨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맞아. 결혼해야 돼. 네, 오늘부터는요, 이제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도 연로하시고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결혼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봉사에 가니까 기도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예, 그 맞아요. 길상인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부처님께 이제 길상인원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맞아요. 아, 만날 것 같아요. 예, 해주십시오. 올해는 이렇게 만날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불현듯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좋은 인연을 만나면 네. 도움이가 되잖아요. 네. 네, 의원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줄 것이고 네, 맞아요. 또 이제 이세를 보면 또 훌륭한 이세가 나오죠. 나를 이어서 다음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네. 가르침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아유, 맞습니다. 아마 부처님께 그렇게 발언하면 예, 예. 그런 인연을 거예요. 주실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불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임하실 계획인지.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가졌던 게 결국 궁극적으로 정치의 본질에서는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그 선우영령님도 계시고 이제 스님도 계시지만 제가 참 그 이제 존경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늘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면 맞아요. 연예인 분들이 또 국민들을 즐겁게 이렇게 해주시는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부채 의식이 있고 이 연예인 분들한테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좀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또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니까요. 예. 그죠, 스님? 네. 우리 부처님이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네. 근데 대리운전은 그것도 열심히 좀 하셔야죠, 뭐. 그죠? 좀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이종배 의원님이네요. 정말. 네. 스님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되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면 싫었어요. 좀 만나면 괜히 좀 마음이 좀 네, 그래. 네, 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종배 의원님 만나니까 너무 네. 행복해. 네, 정말. 오히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정말. 네. 이런 의원님이 자꾸만 나오기를 정말 우리 부처님- 여의도 가셔야 돼. 진짜 기원합니다. 그래 속이 뻥 뚫리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참 삶의 지혜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미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선행, 건강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현재 지금 고통의 원인인 과거의 악업을 참여하고 미래 행복의 원인은 선행을 할 것을 부처님께 발언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 발언, 선행은 그 발언을 실천하는 것이죠. 네. 예. 여기에 기도와 선행을 하면 꼭 건강이 또 필수이고요. 평소에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고 실천하시는 이종배 의원님. 이 시대에 참다운 보살이요 불자의 모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 예. 모든 소원 성취 꼭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께 꼭 한 말씀 어떠세요? 예. 지금 병원에 계세요. 예, 병원에 계신데 빨리 일어나시고 꼭
최대한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야죠.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네. 너무 착하시네. 네, 정말 저도 자식 아들, 딸이 있지만 엄마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안 가는 거 굉장히 애처로우세요.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사실은 또 불효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겠어요. 인연이 안 닿아서 못 간 거 어머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네. 더 좋은 인연을 네, 맞이하기 왜냐하면 위해서. 더 좋은 네. 인연을 네.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완쾌하시고 예, 예. 아드님 결혼하시는 것도 좀 보시고 예, 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보시면서 예, 예. 손자 손녀도 보시게끔 네, 우리 예, 기원해요, 감사합니다. 스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왜 어머니라는 이름을 들어도 왜 눈물이 날까요? 네. 불심으로 봉사로 세상을 밝히는 이종배 의원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눔의 인연을 실천하는 거룩한 불사인 붓다의 법보시에 네. 동참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김병기님, 김주한님, 오영애님, 이금자님, 정대영님, 홍지훈님. 오늘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준 여러 주인공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쌓은 보시행으로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뜻한 바 꼭 이루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포교는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불하세요.